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재가 9건이 발생해 1,4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명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출동입니다. 지난주 구조출동은 432건이 있어 52명을 구조했고 661건의 구급출동으로 436명을 이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 안전브리핑 진행의 소방장 최윤선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죠? 알찬 소방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19 안전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엔 소방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마산소방서는 해안도로와 동마산시장 등 주요 교통 혼잡도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 및 소방차 퍼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 마산 하포구 소재 한백마리나타운에서 테러 및 예측 불가의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심신건강 증진 등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지난 22일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및 국민행복 소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가져 종합적인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2주간 해운초등학교 등 관내 7개교 학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창원시 마산해원구 회원동 소재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인근 축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시민이 목격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축사 한 개동 46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9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마산 해원구 석전동 봉화산 능선에서 산행 중이던 등산객이 실족으로 움직이지 못해 119에 신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 후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안전하게 하산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 22일 2016년 상반기 하트세이버 대상자 표창 및 배지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인에게 창원시가 인증하는 배지와 증서를 수여하는 상으로 2016년 상반기 하트세이버는 14명으로 구급대원 13명과 1명의 일반인이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 오서리 원안 동대하천과 고사리 거락숲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80여 명이 참여해 순환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더위를 식히러 물가를 찾은 시민들에게 인명구조본과 구명보안사용법 시범과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6일 소방발전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발전협의회 임시총회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정 소방법령 적용사항 안내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업무 협의, 자율적인 참여와 상호 의견 교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강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익사, 조난, 안전부주의, 시설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낳는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알아봅니다. 먼저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입니다.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섣불리 구조 작업에 나서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사고자를 구출한 후에는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몸 안에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 등은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다음은 물놀이 중 파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파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소 마시게 되더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머리는 수면 상위에 내밀고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체력이 다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지쳤을 때는 배영, 선헤엄 등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파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파도에 휩싸이거나 파도에 몸이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숨을 멈추면 자연히 떠오르므로 그 상태로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로 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영 중 수초에 몸이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 서서히 풀어야 합니다. 만약 물의 흐름이 있다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잠시만 가만히 기다리면 몸에 감긴 수초가 헐거워지므로 이때 수초를 풀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 위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호흡하며 서서히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이 차거나 근육이 필요할 경우 수영 중 경련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경련은 발가락과 손가락, 넓적다리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식사 직후 수영을 할 경우 위경련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몸에 힘을 빼 편한 자세를 취한 후 경련 부위를 마사지해줍니다. 다음은 하천이나 계곡물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행동 요령입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을 건널 때는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고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이동 방향에 바위나 돌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피해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심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나 긴 막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수심을 재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하며 지팡이는 약간 상류 쪽에 짚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 이상의 깊은 급류를 건널 때는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건너도록 합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육지를 향해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 것이 좋습니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회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될 수 있으면 침수 반대 방향, 측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계곡 등의 고립 지역에서는 먼저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둬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화염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주변에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중 보트를 탈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보트에 들어갈 때는 배를 덕후나 강변에 안전하게 나란히 대놓고 배 뒤쪽에서 양손으로 배전을 잡고 배 위로 발을 천천히 옮깁니다. 배 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몸의 중심을 낮춘 자세로 안전하게 자리를 이동합니다.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한 후 배 뒤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배 위로 올려놓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에 보트를 타야 합니다. 계곡에서 야영을 할 경우에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는 곳을 야영지로 선택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을 선택합니다. 이번 순서는 마산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마산 소방서 구암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정영균 소방사를 만나봤습니다. 안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소방서 구암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정영균입니다. 최근 폭염 경보 발령으로 열 손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열에 노출되어 생기는 응급질환은 도심이나 산간지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 노출 시 심부 체온이 상승하여 열로 인해 체내 손상을 야기하여 응급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열 손상의 경우로 열 탈진이 있습니다. 심한 발한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분과 전해질을 소실하여 체액이 고갈되는 경우인데 대개 의식은 정상이나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 열사병이 발생하여 체온 조절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며 불안,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열 손상에 의한 환자 발견 시에는 그늘지고 신선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의를 노출시켜 물이나 전해질 용액을 마시게 합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열탈진의 경우 의식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상승하면 즉시 병원에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대처 요령으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를 착모하고 가벼운 옷차림 및 물병을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오래 있지 말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현기증, 두통, 경련 등 증상 발생 시 서늘한 장소에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폭염 시 대처 요령과 열 손상 환자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암센터는 모두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암센터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번 주 소방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여러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하면 적정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지나치게 높은 열이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 과열 2. 누전 3. 합선 4. 스파크.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방송N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119 안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